네, 안녕하십니까. 26년도 중례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사업본부를 맡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의 업무를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한 30년 정도가 가까이 되고 있고, 한 세대가 지나가는 과정을 목도했는데, 뭐 여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 와중에 드릴 말씀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면서 그 구조적인 변화 안에서 마찰적인 창작 실업, 창작 과소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곧 지나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종료가 되고, 그다음에 또 다시 10년, 20년 전의 상황처럼 다시 한국 영화가 여러 상영관, 여러 매체를 채우면서 많은 국민들, 그다음에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저희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중예산 규모의 한국 영화의 제작을 후순위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하면서 창작 제작자 여러분과 업계에 계신 유통하시는 투자 배급사 분들, 그다음에 여러 영업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이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의 예산을 시드머니 기반으로 해서 좀 새롭게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께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올해는 100억 원 규모로 처음 시작을 했고, 내년도에 지금 마련된 예산은 올해에 비해서 2배 정도 규모가 된 200억의 예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1월 달에 이 부근 건물의 한국영상자료원 시사실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2월 달에 사업 공고를 했으며 4월 말에 총 9편의 선정작과 그다음에 10편의 예비 후보작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월부터 현재 12월 중순까지 선정된 작품 중에 일부는 촬영이 완료가 되었고, 일부는 제작 펀딩이 완료가 되어서 제작 착수를 준비하고 있으며, 일부는 작품 제작을 위해서 준비를 좀 더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 200억의 예산이 준비가 되었고, 올해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운 규모로 제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는 올해 대비 내년도가 사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몇 가지 현실에서 좀 부딪히게 되는 어려움들을 파악을 했고, 그 점들을 개선을 하는 사업 요강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업 설명회를 끝내고 나면 전체적으로 사업 설명을 드리고 나면 저 담당하시는 김태형 차장님과 담당하시는 저 뒤쪽에 있는 태은정 팀장이 1대1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예산 영화 제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시나리오 패키징 등을 지원하는 한국 영화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도 올해 대비 약 35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 있다가 당분간 진행이 안 되었던 차기작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다시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또 예년에 비해서 전체적인 작가 제작사 대상의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예산도 약간 는 상태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나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프로젝트 하나를 제출하시는 작가님이나 제작사 분들을 대상으로 그 작품의 기획개발의 비용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그 제작하시는 분들께서 몇 개의 기획물을 함께 디벨롭을 하고 계신 상황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개의 라인업에 대한 기획개발을 지원을 하는 사업도 새롭게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사업 계획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마도 12월 말 정도나 내년도 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획개발 지원 사업의 새로운 사업도 설명과 그다음에 공고를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진행을 하고 곧 공고를 낼 26년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김태형 차장이 올라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벌써 두 번째 사업 설명회를 했네요. 하게 되네요.
올해 1월 달에 이 건물에 있는 영상자료원 극장에서 한번 1월 달에 사업 설명을 하고 지금 11개월 지나서 내년도 사업을 설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해산 제작지원 사업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폭설이 좀 내리고 오늘도 교통편이 좀 많이 좀 불편하셨을 텐데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플로에 계시는 많은 영화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생중계로 전국에서 오늘 사업 설명회를 좀 시청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사업 설명 중계가 끝나고 내주에 편집을 거쳐가지고 저희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오늘 사업 설명의 내용들은 다시 이제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혹시 생방송을 놓치셨다 하더라도 사업 설명의 유튜브 녹화 방송은 다시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 현장 질의응답 이후에 또 행사 끝나도 개별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혹시 그때도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24시간 거의 풀 대기 형식으로 제 핸드폰으로 제 사무실 전화를 연결해 놓고 지금 지내고 있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중해산 제작지원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올해하고 내년도 사업이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세 번째 사업 목적이 생겼습니다.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올해 쿼터가 신설됐습니다. 두 가지 분야에 걸쳐서 그러니까 신인감독 우대 조건이 형성됐고요. 그 다음에 국제 공동 제작 영화 쿼터가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업 목적이 추가됐습니다. 한국 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갈 신인감독 발굴과 글로벌 국제 공동 제작을 통한 국제교류 협력 기반 강화, 이 두 가지 타이틀로 올해 신설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일정을 좀 안내드리면 오늘 사업 요강 설명회 있기 전에 이번 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사업 요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사업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에 접수창이 사실 닫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들어오셔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내부 시스템 개선을 하면서 4시 이후에는 접수창 자체가 아예 닫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4시 이전까지는 무조건 모든 사업 신청 서류들을 접수 등록하셔야지만 된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접수를 12월 말까지 저희 접수 마감을 한 다음에 내년도 1월부터 3월까지 약 3개월 정도 예심과 결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올해 기준보다는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저희 접수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거든요.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첫 해년도다 보니까 한 120편 정도가 접수가 됐었는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신청 제작사당 이제 내년도에는 2편씩 신청하실 수가 있는 이런 사업 조건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 대비할 때 적어도 1.5배 이상의 사업 접수작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쨌든 저희들이 예심과 결심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래서 3월 말에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사무국에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사업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곧장 약정 체결을 하게 되고요. 이 약정 체결을 하는 대상 작품들은 1차로 확정되는 작품 한 15편에서 18개의 작품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작을 저희들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예비 후보작과 1차 확정작을 전체를 대상으로 약정 체결을 하게 되는데 1차 확정작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에 메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서 저희들이 여유를 드릴 거거든요. 그 4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를 어떤 적극적으로 유치하셔야 되고 만약에 4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시면 후순위 예비 후보작들과 그다음에 4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를 받지 못한 프로젝트들이 동등한 조건으로 메인 투자 우선 조건부로 저희들은 부속 합의를 체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약정 체결하는 4월부터 약 7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에는 메인 투자를 받아 오셔야 된다. 이런 점은
좀 더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까지는 이제 저희들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2026년 11월 30일 날에는 제작 착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작 착수 조건을 크랭크는 기준으로 삼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은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이제 이달아 도움을 통해 가지고 지원금이 집행되다 보니까 프리 단계에 이미 배우들하고 개런티 계약을 하시잖아요. 개런티도 드려야 되고 스태핑을 하게 되면 스태프들한테 인건비도 지급해 드려야 되는데 제작 착수 즉 프로덕션 이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상당히 자금의 융통과 관련돼서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 착수라는 개념 자체를 이제 프로덕션 기준으로 하지 않고 프리 프로덕션 기준으로 그렇게 올해 바꿨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는 이제 프리 프로덕션을 착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약정 체결하는 4월부터 15개월 뒤에는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을 완료하셔야 되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제 영화를 촬영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후반 작업 끝내고 A 프린트를 같이 제출하셔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 개봉은 뭐 코로나 같은 엄청난 이제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일단은 약정 체결부터 2년 내에 극장 개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화의 수익 정산 시기는 극장 종영일로부터 2년 동안 진행된다는 점. 거기서 만약에 영진이의 지원금을 제외한 BEP를 넘겼을 때 영진이 수익은 원금까지만 회수된다는 것. 이따가 후순위 원금 회수와 관련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달라진 내용 중에 한 가지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순제작비 20억 원 이상, 그다음에 80억 원 미만의 장편 실사 극영화를 지원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들 영화 업계와 간담회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일부 대기업 간의 뭐 합병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투자를 받아낼 수 있는 사실은 곳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80억 미만 영화뿐만 아니라 전체 영화들이 지금 투자를 받아내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영화 상업 영화 기계 평균 순제작비가 한 100억 원 규모에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지원 대상도 저희들이 올해 8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수 본부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엊그제 국회 예산 심의를 끝내가지고 내년도 지원 예산이 확정이 됐습니다. 총 200억 규모로 확정이 됐고 저희들 사업 관리비를 제외한 198억 6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예산이 내년도에 실제 작품 제작 지원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 자격과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문의가 많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일단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진행하는 법률에 의한 영화 제작 업자야 합니다. 근데 영화 제작 업자가 기본적으로 장편 실사 극영화를 한 편 이상 제작했거나 아니면 장편 실사 극영화의 프로듀싱 경력, 프로듀서로서 작품에 참여한 경력이 2편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현장에서 프로듀서로 활동했는데 이 작품 심사를 위해서, 이 작품 신청을 위해서 새로운 사업체를 이제 만드셔서 신청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작 경력은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만약에 프로듀서로서 작품을 2작품 이상을 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은 신청하실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작 및 프로듀싱 경력 작품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화 사람이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사실 OTT 드라마나 시리즈물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경력 안에는 실사 극영화뿐만 아니라 OTT용 영화나 OTT 시리즈물까지도 경력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제작 영화나 국제 공동제작 영화도 공이 다 열고 있는데 공동제작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2가지가 있겠죠. 이제 벤처 촉진법에 따라서 상출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상출 기업 투배사라든지 상출 기업의 자회사랑 공동 제작하는 영화일 경우에는 40%까지 저희들 지분율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제작사, 그러니까 저희들이 메인 제작으로 이번에 신청하는 회사가 지분을 뭐 그 6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상출 기업 자회사가 40% 미만을 갖고 있다면 공동 사업자로서 공동 제작을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상출 기업 회사가 아닌 일반 공동 제작사랑 같이 제작을 할 경우에는 상대 공동 제작사의 지분율 범위는 50% 미만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따 이제 제작 편수와 관련된 얘기를 언급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제작사당 2편을 신청할 수 있는데 한 편은 메인 제작을 신청할 수 있고 한 편은 공동 제작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최종심에서 메인 제작 한 편과 공동 제작 한 편이 동시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복수로 제작 지원에 선정될 수 있는 그렇게 조건을 형성했는데, 예를 들면 메인 제작 작품이 2편이 최종심에 올랐을 때는 저희들 한 편만 선택해서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작진에서 만약에 2편 올라갔을 때는 한 편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는 이런 과정을 나중에 저희들이 확정 심사에 이르는 단계에 다시 공유할 다시 그 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는 국제 공동 제작 영화와 관련된 쿼터가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제작 편수의 20% 미만 범위 내에서 국제 공동 제작 영화를 저희들은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 공동 제작 영화의 기준은 저희들이 약정 체결 전 단계까지는 저희 영화진흥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 공동 제작 영화의 한국 영화 인정 기준에 따른 한국 영화 인정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 인정 신청에 따른 한국 영화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 단계에 국제 공동 제작 영화로 신청을 했으나 약정 체결 전에 이 인정 신청을 통해서 한국 영화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국 영화 국제 공동 제작 영화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국제 공동 제작 영화의 한국 영화 인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 자세하게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통 사항으로서 뭐 저희는 이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모두 신청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신청 단계 개인 사업자로서 신청을 하셨는데 최종적으로 지원이 확정돼서 저희들의 약정 체결을 하게 되면 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 발표 이후에 약정 체결이 한 일주일 내로 보통 이루어지는데 그 기간 안에 가급적이면은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좀 해주셔야 되는 그 사항이 있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런 사업자 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법인 사업자 전환에 필요한 기간이 최소한 2, 3주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저희 사업 신청하고 미리미리 법인 사업자 전환 준비 또 해주시면 아무래도 일정 관리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내용이겠죠. 올해 이제 그 전체적인 순제작비 구간이 20억에서 1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원 편수도 200억 규모에 따라 가지고 각 군별로 저희들이 그 상한선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가군 순제작비 20억에서 30억 미만 작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합침 한 18편 정도를 뽑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 규모가 그렇게 지원금이 200억 총액밖에 안 되기 때문에 18편을 다 선정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회에서 사실은 되게 그 논의를 하고 숙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제작비 20억에서 30억 구간의 영화는 9편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30억에서 60억 구간의 영화는 6편 내외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좀 순제작비 구간이 큰 60억에서 100억 구간의 영화들은 내외가 아닌 3편 미만으로 3편 이내로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서에 보시면 이 순제작비 구간별로 그 체크를 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또 올해 신청하신 그 사업 서류들을 보시면 100억 미만으로 했을 때 순제작비를 100억으로 신청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만이기 때문에 100억은 안 되고요. 99억 9천여만 원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접수 받은 다음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념을 해서 순제작비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뭐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고 저희들 많이 챌린지를 했습니다. 업계하고도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단체들하고 올해 순작비 기준을 그 지원금액의 기준을 순작비 30% 또는 15억 원 중에서 더 낮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9편 중에서 최대 받아간 금액이 많이 받아간 작품이 15억이었고요. 최소로 받아간 프로젝트가 6억이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그 저희들 지원금으로 사실 메인 투자 유치가 아주 그 적확하게 좀 빠르게 진행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나 기재부 협의를 진행하면서 올해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순제작비를 좀 늘리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해서 결국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순제작비 최대 40% 또는 이제 25억 원 중에서 더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5억이면 한 60억짜리 영화라면 그렇죠. 24억 정도죠. 그러니까 60억 이상 구간의 영화들은 최대 받아갈 수 있는 그 금액이 25억 정도로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이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신청 편수를 제작업자당 2편까지 저희들은 허용했습니다.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된 이유가 올해 사업 신청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여러 회사들이 단 한 개만의 프로젝트만을 갖고 또 연간 살림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개 프로젝트는 A 회사랑 좀 투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한 개 프로젝트는 또 다른 투자 회사랑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한 개의 프로젝트만 신청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청하는 단계에서 투자사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조금 난감한 측면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좀 수용을 해서 신청회사당 2프로젝트까지는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신청회사 기준으로는 2편이고요. 여기에 참여하시는 연출 감독님의 신청 편수, 참여 가능 편수는 작년과 똑같이 1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지만 메인 제작 작품을 2편을 냈을 때는 2편 다 선정할 수는 없지만 메인 제작 작품 1편과 그다음에 그 공동 제작사가 있는 경우 상대 공동 제작사가 메인으로 신청한 공동 제작 작품이 동시에 선정됐을 때는 저희들은 동시 선정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대 조건입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사업을 신설하면서 신인감독 커터에 대한 고민들을 저희 사무국에서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직 업계 내에서 너무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신인감독 커터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어떤 합의 그런 그 영화계 내의 어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연초부터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 그 상업 영화를 기준했을 때 신인 감독의 대비 비율이 전체 개봉작 편수의 한 20%를 넘어갔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내외로 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10년 뒤에 신인 감독이 없이 정말 그 지금 현재 있는 기성 감독들이 계속 영화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어떻든 저희 위원회 지원 사업은 향후 한국 영화의 역사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미래 한국 영화를 육성할 이런 신인 감독들 발굴에 좀 포커스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제작 편수, 그 확정 편수의 30% 이상 범위 내에서 신인 감독들을 저희들은 발굴하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는 이제 어떤 점이 그 맹점이 있냐면요. 맹점이라고 했던 조건이 있냐면요. 저희들이 최종 지원자 확정 후에 4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 계약 기간을 설정을 해서 메인 투자를 받아 오시라고 기간을 설정해 드리는데 저희들이 선정 단계에서는 신인 감독 쿼터를 30% 이상 뽑았지만 메인 투자 단계에서 메인 투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투자가 안 된 작품들과 후순위 예비 후보작들이 후반부에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 단계에서 저희들이 쿼터를 30%를 적용해서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부속 합의 단계에서는 그 30% 미만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사업의 형태가 저희들 위원회 지원금으로 제작비 전액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메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제작사 자체 주도를 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해서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우대 조건의 국제 공동 제작 쿼터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 확정 작품의 최대 20% 미만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작품을 선정하겠지만 이 또한 마찬가지로 메인 투자 단계에서 이 해당 작품의 쿼터가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원 약정이 체결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지만, 저희 지원금은 이제 뭐 투자형 그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원금을 송시를 저희들은 그 감당을 하면서 후순위에 저희 원금을 회수하는 방식의 후순위 원금 회수형의 보조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총 제작비가 100억짜리 영화였을 때 저희 위원회가 차지하는 보조금의 비율이 예를 들면 20억이다. 그러면 80억이 이게 민간 투자자들이 그 투자금을 내는 BEP 구간이잖아요. 80억까지는 저희들이 돈을 회수하지 않겠다. 다만 80억 이상 민간 자금을 다 회수하고 난 다음에 80억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 저희 원금에 해당하는 20억이 회수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다. 그리고 100%인 100억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저희 위원회는 원금 회수는 다 끝냈기 때문에 투자 지분을 행사하지 않고 빠지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정 체결을 하시고 저희들 할 때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고, 저희들 사업 요강의 맨 마지막 페이지에 후순위 원금 회수와 관련된 자세한 그 통계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후순위 원금 회수가 그 예로 그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로 이제 적용되는 경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순제작비를 메인 투자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제작사랑 메인 투자사랑 저 위원회가 같이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서 신청 접수 단계에 신청한 그 순제작비가 결국 메인 투자 단계에서는 다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제시한 그 순제작비를 조정한 다음에 순제작비가 확정되는 게 부속합의 약정서를 체결할 때인데, 그 부속합의 약정서에서 체결한 순제작비가 예를 들면 100억이라 했을 때 5% 이상 5%까지 그러니까 예비비 구간까지는 저희들이 인정하겠다. 근데 5% 이상을 벗어나는 순제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저희들이 후순위 원금 회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진의 자금도 그때부터는 이제 다른 민간 투자자들과 똑같이 n분의 1 방식으로 저희들은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제작비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제작 단계에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리고 지원금 사용 용도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9편의 지원작을 그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사업 접수 이후에 곧장 크랭크인 들어간 작품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한참 이제 프리프로덕션을 준비하고 있는 작품도 있는데, 어떤 작품들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냐면은 저희들 신청 접수를 올해 29일 날 끝나잖아요. 그리고 1월 달에 크랭크인 들어간 작품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부속 합의, 그러니까 메인 투자사들과 메인 투자 계약을 끝낸 다음에 부속 합의를 체결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저희들이 그 지원작의 확정 공고라는 3월 달 이후거든요. 그러면 부속 합의를 아무리 빨리 체결해도 4월 달인데, 만약에 1월 달에 프로덕션을 들어간 영화들이라면 대부분 4월 달이면 메인 프로덕션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속 합의 약정 체결한 다음에 저희 이나라 도움에 사업 등록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는데, 이나라 도움 시스템은 이나라 도움의 사업에 신청 등록한 이후부터 집행되는 돈만을 저희들이 그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집행되는 돈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집행 정산할 때 상당히 애로를 지금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배우 캐스팅 문제나 여러 가지 제작 스케줄 때문에 저희들 사업 접수 이후에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지금 메인 프로덕션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리고 그런 점들을 좀 그 진행하실 때 저희한테 사전에 좀 문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솔루션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원작으로 확정될지 안 될지 뭐 신청 단계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지원작이 확정됐을 때 또 하나 갖고 있는 이제 맹점이 뭐냐면은, 저희들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사업 집행 정산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이다 보니 보조금법에 관할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시행령이라는 법령에 관할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법령에 따른다면 2천만 원 이상의 구매권이나 2천만 원을 상회하는 용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튜디오 뭐 렌탈비라든지 각종 뭐 밥차라든지 이 2천만 원 상회하면 다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입찰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집행 비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속합의 약정 체결을 하기 전에 만약에 프로덕션을 들어가신다. 근데 올해 그 지원 사업에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이 원칙들 지켜서 사전에 입찰을 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따라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나중에 지원자가 확정됐을 때 저희 예라도움 통해 가지고 지원금이 교부할 항목이 줄어드는 이런 우를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전체 지원 금액의 뭐 사용 용도와 관련돼서는 저희 인건비는 최대 80%까지 저희들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법 시행령이 인정할 수 있는 수익액의 범위가 상당히 뭐 광범위하지는 않아서 예를 들면 인건비라고 친다면 배우 개런티도 있고 여기 각종 이제 크리에이티브에 참여하는 감독님들이나 뭐 촬영 감독님,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이 많이 그 인건비성 비용으로 2천만 원 이상을 상회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이제 뭐 그 법률 검토를 통해 가지고 2천만 원을 상회하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참여하는 그런 스태프들의 수의계약을 저희들 확대하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약정 체결 후에 자세하게 제작진들과 상의해서 2천만 원 이상의 용역권들 중에서 크리에이티브 스태프들과의 수의계약 문제들은 저희들은 협의를 통해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약정 체결 이후에 또 논의하실 사항인데 지원금은 이제 투자 배급사에 가는 게 아닙니다. 간혹가다 이제 지원 사업자들께서 문의를 하십니다. 모든 총 제작비가 투자사를 통해 가지고 집행 정산되는데 영진이 보조금도 투자사로 곧장 꽂으면 안 되냐? 그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조 사업자는 직접 신청하시는 영화 제작업자이기 때문에 영화 제작업자께서 별도로 개설하는 통장을 통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정 체결 후에 15개월 후에 보조금 통장을 통해서 집행 정산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순제작비에 대한 회계 감사 보고서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극장 개봉이 끝난 다음에 수익 정산을 할 때는 제작사와 투배사가 동시에 이제 집행 정산을 책임을 진다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지원금 집행은 크게 두 단계에 걸쳐서 집행을 하는데 먼저 프리프로덕션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부속합의 체결 연후에 곧장 이제 집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프리프로덕션 관련된 이제 착수 보고를 진행하면 저희들 일주일 내에 저희들 지원 금액 총액의 90%를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후반 작업에 들어갈 때 나머지 이제 잔여금인 10%를 이제 지원 신청하시면 곧장 또 지급해 드리고요. 근데 좀 약간 이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좀 문제가 있냐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프리프로덕션과 프로덕션 기간이 올해 4월 달에 선정했지만 아직도 못 들어가고 있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올해 예산 100억들이 아직 전체로 소진이 안 됐어요. 집행률의 어떤 저조 문제가 지금 약간 이슈로 있어서 내년도에 약정 체결하는 단계에 있어서 2차 지원금을 후반 작업 진행 시가 아니라 중간 점검 보고서를 제출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좀 더 앞당겨서 2차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약정 체결 당시에 좀 유도리를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요 내용은 사실은 지원 작업 확정돼서 저희들이 약정 체결한 이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긴 한데요. 크게 보자면 저희들 보조금의 정산과 정산 보고와 관련된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있습니다. 그건 아까 설명드렸듯이 약정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지난 시점에 저희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사업 실적 보고서와 함께 작품 A 프린트를 저희들한테 제출할 의무가 있고요. 그때 이제 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감사 보고서를 저희 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이제 정산은 뭐냐면 수익 정산에 해당하겠죠. 극장 개봉 이후에 극장 매출이나 부가시장 매출을 통해서 만약에 BP를 넘었다 했을 때는 위원회 원금에 대한 수익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계들은
여러분들께서 메인 투자를 하게 될 때 메인 투자 계약서 상에 정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정산 시기에 맞춰서 저희 부속합의서도 해당 메인 투자 계약서 상의 정산 시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설명 그 프레젠테이션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들의 기본적인 포맷이고 부속합의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조율 가능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조건 및 유의사항인데요. 아주 중요한 사안입니다. 꼭 이거는 그 헷갈리시면 나중에라도 좀 그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저 프로세스로 진행했냐면은 저희들이 4월 말에 지원자를 확정을 하고 5월 달에 약정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3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 계약 기간을 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9작품을 뽑았지만 3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 기간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50%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메인 투자에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후순위 예비 후보작으로 10편, 각 군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10편의 후순위 예비 후보작을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했잖아요. 그래서 개별 후순위 예비 후보작의 순번대로 메인 투자가 그 체결이 안 된 작품들의 권리를 받아가지고 후순위 이제 메인 투자 기간을 거치긴 했는데 그 후순위에 있는 메인 그 예비 후보작의 경우에는 메인 투자를 거칠 수 있는 기간이 오히려 더 짧았죠. 짧게는 뭐 2달 정도. 당연히 메인 투자를 좀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부족한 시간이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6개월 동안의 메인 투자 계약 기간 동안 9편에 해당하는 지원작 중에서 100%쯤 메인 투자 계약을 이끌어낸 작품이 사실은 지금 현재 7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 작품은 좀 챌린지 중에 있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맹점인데 이게 국가의 이제 저희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당일 회계연도, 그러니까 당해연도 회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당해연도에 그 집행되는 사업을 당해연도에 정산을 해야 되고 집행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빨리 단축해서 심사도 3월 안에 발표를 하고 뭐 하게 된 이유들이 바로 그런 메인 투자 단계에서 좀 맹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축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원 약정을 체결하는 4월 달부터 약 4개월 동안의 시간을 둬서 메인 투자 기간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이제 저희 위원회도 돕겠지만 메인 투자를 충분히 이제 받으신 기간을 설정을 그 메인 투자 기간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기간을 한 달 정도 더 들여서 여유를 좀 드리도록 했고요. 만약 그 기간 동안에 메인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비록 후순위 예비 후보자들과 같이 경쟁해야 되는 뭐 게 있긴 하지만 그 뒤로도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둬서 저희들이 후순위 예비 후보자가 동시에 같은 조건으로 만약에 우선순위로 이제 메인 투자를 받아오시면 저희들은 부속 합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준은 뭐냐면은 만약에 복수 이상의 작품이 저희들이 올해 15편 정도를 만약에 선정하기로 했다. 근데 마지막에 14번째, 15번째, 16번째 작품들이 동시에 경쟁할 수 있잖아요. 메인 투자를 받기 위해서. 근데 공교롭게도 당일날 같이 접수를 했어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접수 순대로 저희들은 그 인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접수가 빨라야 저희들이 메인 투자작으로 최종적으로 부속 합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된다는 점. 그래서 사전에 앞선 작품들의 메인 투자 순위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사전에 많이 상의하시고 질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약정 체결 이후에 또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제작 착수, 이제 프리 프로덕션과 관련된 내용들은 아까 좀 설명을 해서 좀 지금은 더 설명 안 하고 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약정 체결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제작 완성한다는 조건과 그 다음에 약정 기한 내에 그 극장 개봉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네요. 그리고 이제 필수 확인 사항들인데 뭐 그 지금 접수를 아직 하는 단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작품 제작 증빙과 관련된 건데 뭐 제작사 대표의 작품 제작 증빙도 있고 연출자 제작 증빙도 있는데 만약에 그 아까 사업요강 모두에 설명했듯이
극장 개봉 영화나 OTT 극장 개봉 영화 아닌 OTT 영화나 시리즈일 경우에 어떡하냐. 이럴 경우에는 저희 사업 요강에 설명 들었듯이 포탈에 나와 있는 작품 제작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OTT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그 방영을 했다면 거기도 마찬가지 크레딧이 있으니까 그 크레딧을 캡처해서 저희들한테 증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극장은 개봉을 전제로 했던 영화들의 경력 증명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통합전산망을 통한 영화 표준식별 코드를 검색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지만 신청 접수 마감이 12월 29일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로그인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4시 정각에 닫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 접수 그 작성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29일 좀 늦어져 가지고 29일 날 여러분들이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가급 좀 4시 이전, 3시 이전에는 좀 접수를 마감을 시켜야 좀 불안함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점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필수 확인 사항 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크게 이제 달라진 점이 있네요. 예를 들면 뭐 이런 문의가 있습니다. 올해 기획개발 지원 사업을 받았고 올해 독립영화 제작 지원 사업을 받았는데 사업 정산을 내년 2월 안에는 끝낼 수 있다. 근데 저희들이 지원자격이 확정되는 시기가 내년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영화진흥위원회 기획개발 지원 사업이나 각종 제작 지원 사업에서 아직 사업을 수행 중이지만 내년도 2월 달 정도까지는 사업 실적 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는 제작사 혹은 감독님께서는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지원자가 확정되는 3월 이전에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를 완료할 수 있다면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올해하고 그 내년이 달라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신청인 분이 계시다면 올해 신청하실 수 있다. 이런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많이 또 지나고 해서 현장 질의 응답을 또 받아야 되니까요. 나머지 사항들은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각종 제출 서류와 관련된 부분 올해하고 그 내년이 좀 달라진 점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1번부터 그 8번까지 1번부터 7번까지가 양식상으로 본다면 제작 지원 신청서에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8번에 해당하는 제작 계획서가 양식 2에 해당하는 제작 계획서 내용입니다. 올해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제작 계획서 내에 시나리오를 첨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좀 내는 좀 바꿨습니다. 시나리오를 별도로, 왜냐하면은 제작사에서 별도로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 포맷들이 있는데 저희 지원 사업 양식에 또 맞춰가지고 또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심 단계에서 전 신청 서류나 모든 것들을 다 심사 대상으로 넣었지만 내년 심사에서는 예심 단계에서는 이제 시나리오만 저희들이 평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시나리오 양식이 별도로 이제 저희 제공이 됐는데 이 시나리오 양식에는 꼭 작품 제목만 기입해 주셔야 됩니다. 작품 그 제작진 정보라든지 감독 이름이라든지 제작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은 절대 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은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기까지는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올해 예비 심사와 내년도 예비 심사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신청 서류들이 상당히 1, 2 양식 3, 4까지 다양한데 내년도 예심에서는 여러분들 제출하시는 신청 서류 중에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사무국이 검토를 하겠지만 예심 단계에서는 시나리오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별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개별 이제 저희들이 평가 항목들을 정해서 예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접수 편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심사 개조가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로 형성될 것 같습니다. 각조 심사위원들은 5명씩 구성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예심을 거쳐가지고 2월 중순께는 아마도 예심 결과가 발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심이 끝나면 이제 또 별도로 구성하는 결정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게 되는데 올해 결정심사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됐는데 내년도에는 2명을 더 늘려서 9인 이내의 심사위원으로 저희들 결정심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심사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확정작 15편에서 18편 정도 되는 확정작뿐만 아니라 예비 후보작, 그러니까 메인 투자 계약 불발을 저희들이 또 예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2배수에 이르는 예비 후보작을 저희들이 또 같이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길게 2026년도 저희 주계산 제작 지원 사업 설명을 이제 마치고요. 좀 현장 질의 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편하게 질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 시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신생이긴 한데 제작사 대표가 현재 감독 출신이고 그리고 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이 여러 편의 제작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요. 공동 제작자로 이제 그 법인의 그 대표가 공동 대표로 돼 있는 그 대표 중에 하나가 제작자로서의 경험이 충분하다면 그 상관이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대표가 두 사람이 모두 다 제작자라 경험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니면 예. 공동 대표일 경우에는 제작자 한 분께서 제작 경력 갖고 있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우의 질문은 그러니까 제작사를 이렇게 신설을 하셨는데 대표가 두 분이셨는데 한 분은 제작 크레딧인데 한 분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예, 한 분만 제작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으시면 저희들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 중예산 한국 영화 제작 지원은 1년에 한 번만 시행합니까? 네, 이게 그 당해년도 한 번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영화 이 뭐 작품이라는 게 수시로 이렇게 그 하는데 1월 달에 만약에 뭔가 된 사람은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네요. 네. 이 지원을 받으려면 네. 1월 달에 셋업이 된 작품은 1년을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왜 이렇게 했죠? 아까도 제가 사업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국가 이제 보조 사업 각종 저희 위원회뿐만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모든 국고 보조를 하는 사업들은 당해 해계년도 사업 기준으로 이제 지원작을 선정하고 당해년도 회계 기준으로 지원금을 집행하는 이런 그 단위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1월 달에 빨리 사업 공고를 해야지 저희들이 12월 안에는 보조 사업을 끝내고 집행 정산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국가 회계법상 어쩔 수 없는. 네. 그렇지만 좀 올해 들어서 현장에서 많은 이제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메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기간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리고 프리 프로덕션 거치고 본제작이 들어가는 게 사실은 11월, 12월인데 그때까지 지원금을 다 집행정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월 신청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이런 보조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해년도 사업이 아니라 복수년도간 2개년 사업으로 좀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사업 검토들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좀 시행되기까지는 물론 많은 이제 논의와 또 법률 개정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당해년도 사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해 한 번 시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제 사명 변경도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하죠.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투자 계약에 관련돼서 기존에 지금 작업들을 제작사들 많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들을 투자자 얘기하고 있는 제작사들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계약서나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면 좀 플러스 점수가 있는 건가요? 가산점이? 가산점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요. 고려 대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의향서 수준으로 돼서는 안 되고 그렇죠. 이제 확약서 이상의 그러니까 계약서에 준하는 정도의 그게 있어야지만 심사 단계에서 고려가 될 수 있겠죠. 그건 마찬가지로 배우 캐스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캐스팅이 확정돼서 해당 배우와 이제 뭐 의향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출연 계약서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있어야지만 심사 단계에서는 그래도 좀 그 고려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뭐 배우를 계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배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금액 개런티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 협의라는 계약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12월 29일 날 서류를 다 내고 발표하기 전에 투자 배급 계약서나 혹은 배우 계약서를 추가 제출 가능한가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올해 신청 접수를 하고 예심 결과가 한 2월 초 중순에는 발표가 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예심을 통과한 작품들 약 36편에서 40편 정도에 이르는 결정 심사 대상 작품들의 컨디션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배우 캐스트도 됐고 일부 메인 투자나 부분 투자가 된 것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 심사 단계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프레젠테이션 당시 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게 2월 중순 이후에요. 그러니까 2월 중순 이후에. 그러니까 결정 심사하는 단계에 네네. 제작진에서 그 사이에 컨디션이 바뀐 게 있다면 저희들한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계약서가 있다면 제출도 해주시고 프레젠테이션 당시에 그 부분을 어필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네네. 네. 저 신청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네. 사업 신청 개요 중에 네. 그 3개 중에 하나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던데요. 그게 네. 어떤 거였냐면 제작비 조달 책임 구분에서 뭐 이렇게 메인 투자사를 통한 제작비 총액 조달, 네. 네. 그리고 메인 투자사를 통한 순 제작비 총액 조달. 네. 신청사가 메인 투자사로서 총 제작비 총액 조달 중 어디에 체크를 해야 될까요? 어떤 이게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신청 구분이라기보다는 네. 해당 프로젝트를 총제작비를 어떤 형태로 조달할 것인가에 대한 제작진의 사전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개는 이제 20억 이상의 상업 영화들이기 때문에 메인 투자사들한테 문을 두드리겠죠. 네네. 근데 지금 메인 투자사들한테 다 그 모든 프로젝트들이 좀 수용되기는 어려운 또 산업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가 출자한 투자조합, 그러니까 모태펀드를 통한 창투사들의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메인 투자사를 통해서 만약에 투자를 받을 경우에는 대부분 총액 투자를 총제작비 투자를 받잖아요. 그게 그 계획인 거죠. 이렇게 하고. 계획이죠, 계획. 예. 네네. 그러니까 신청을 그 표시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바뀌는 게 뭐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죠. 다만 계획을 어떻게 총제작비를 조절할 것인가 그 계획을 저희 심사위원회에 그 밝히시는 건 되게 중요한 일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서류들 보면은 촬영 감독이 현재 없을 수 있잖아요. 네. 현재 뭐 제작사랑 감독님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네. PD까지 있는 경우가 있을 텐데 참여 이력 관련해서 현 시점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넣을 수 있나요? 명시적으로는 네. 구두 계약이라도 그분과 이제 그 계약을 하기로 했다라는 네네. 게 있다면 명시로 쓰셔도 되는데 그냥 그런 협의 없이 예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리 제작진의 생각을 하고 계시는 그런 경우는 그냥 미정으로 해주시는 게 네. 만약에 그 논의가 아예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다 공란으로 네, 확정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상호간에 합의를 하고 저희 지원자 확정 이후에 계약을 하겠다 이런 계약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그 촬영 감독님이 만약에 계시다 그럼 쓰셔야겠지만 그런 단계가 아직 안 온 상태라면 미정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국제 공동 제작 준비하고 있는 제작사입니다. 총 제작비 조달 책임 구분에 따른 기준을 보면 투자 배급사가 지원 신청 전에 한국 영화 메인 투자 실적이 최소 한 편 이상 있어야 된다고 돼 있는데 국내 투배사가 아니라 해외 투배사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제작사 기준인가요? 아니면은 투자 배급사. 투자 배급사가 그러니까 메인. 해외 투자사고. 네. 근데 어떻든 저희 국제 공동 제작 영화에 한국 영화 인정을 득하려면 그 국내 자본 참여가 20%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제가 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조항을 넣은 이유는 올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이제 아예 그냥 영화 제작 투자 쪽에서 투자를 하지 않았던 회사인데
이제 이 영화에 내가 전부 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를 밝히신 경우도 있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저희가 요 작품이 안 되면 다음 작품으로 기회를 넘겨야 되는 상황에서 마냥 그걸 신뢰하고 기다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 영화 커뮤니티 영화 업계 안에서 그러한 선언 같은 게 신뢰할 만한 회사 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지표로서 그것을 집어넣은 것이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공지는 냈고 그런데 약간 아리까리한 상황이 된다 하면은 저희 김태형 사장님하고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후순위 원금 회수 예외 적용 관련인데요. 지금 현재 그 순제작비에서 5% 이상을 초과 집행하면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그 5% 이상의 어떤 범위가 한계치가 따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15%, 20%가 이렇게 증액이 될 수도 있잖아요. 공정상 뭐 어떤 그게 많이 초과가 됐을 때 아예 뭐 이 지원 자체가 취소된다든지 그런 게 있을까? 그 메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시다 보면 예비비가 편성돼 있잖아요. 경우에 따라 3%이기도 하고 5%이기도 한데 저희들은 최대 예비비 범위만큼은 인정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를 넘어가는 순제작비를 초과하는 집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애초에 세우고 있는 후순위 원금 회수 원칙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n분의 1 방식으로 저희들의 투자 원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제작비가 저희 예비비를 벗어나서 5% 이상을 증액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원금 회수에 대한 부분만 이 예외 적용을 시켜서 그냥 영진이가 네, 그렇죠. 지원금 회수하겠다는 말씀이신 그런데 거잖아요. 그 부분 네. 5%를 벗어나는 예비비 그러니까 예비비 구간을 벗어나는 순제 초과 부분에 대해서 메인 투자자가 인정해 줄 것인가의 문제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 인정했을 때. 네네네. 예를 들어서.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이거는 작성 서류 중 하나인데요. 그 시나리오 원안 각복 각색 참여자 확인서에 따르면 혹시 저희가 진행하다가 계약 해지를 한 작가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다 기재가 되어야 되나요? 계약 계약을 해지에도 했으나- 불구하고 네네. 그 해당 계약 해지한 작가가 해당 프로젝트 기획 개발에 참여 지분이 있고 저작권이 인정되는 케이스라면 확인을 하셔야 될 의무가 조건이 있습니다. 없으면 네.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네, 거고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플로에서 그 질의를 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모두 발언으로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사안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업 요강 발표를 1월 달에 했고 사업 설명도 그렇게 했고 접수를 2월 달에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 1월이나 2월에 이 사업을 아마 그 신청하겠지라고 기다리고 계셨을 분도 계신데 저희들이 무슨 기습적으로 12월 달에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좀 약간의 항의 전화들도 있었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면서는 중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 사업들도 사전에 만약에 그 전년도에 지원 시기가 좀 달라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는 사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올해 중예산 사업은 접수 일정을 좀 앞당겨서 뭐 이때쯤 하겠다 이런 사업 공지를 사전에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업 공지를 하게 된 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네. 다름은 아니고 저희 그 신청 당시에 계약 내지는 예정되어 있는 연출자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선정 이후든 선정 중간에 감독이 교체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항목, 그것이 신인 감독 쿼터에서는 신인 감독에 대니까 불가능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기성 감독인 경우에는 감독의 교체가 추후에도 가능한지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감독 교체는 허용하지 않으나 근데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정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해당 감독의 교체와 관련된 적부심사를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감독 교체와 관련된 이유가 심사위원이 인정할 때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검토 가능한 교체 대상인 사유다. 거기에 해당한다 했을 때는 교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없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한다면 감독 교체가 허용이 안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
그럼 그 사유가 타당하다면 신인 감독 쿼터에도 해당될 수도 있는 걸까요? 만약에 신인 감독인데 신인 감독으로 교체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기성 감독으로 한다 그러면 쿼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제작 그 선정 기준에 메인 제작으로 2편 이상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2편이 선정되었을 경우에 한 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취소라기가 선택을 하셔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양자택일을 네. 하게 되면은 그럼 그 나머지 한 편은 공동 제작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 제작사를 메인 제작사로 전환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신청하실 때 그래서 메인 제작 2편을 넣을 것인가 아니면 공동 제작사 한 회사랑 같이 신청하게 할 것인가 그거는 사전에 좀 고민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약속된 시간이 그 유튜브 중계를 포함해서 3시까지인데 혹시나 오늘 플로에서 더 못하실 질문들은 오늘 유튜브 중계 끝나고 저희 아직 여유가 있고 1시간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개별적으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생방송을 지켜보고 계시는 영화인들 많으실 텐데 저희들이 현장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싶지만 동시에 다 이거를 저희들이 체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질의응답들을 못 받은 점 이런 점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오늘 그 진행하시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고요. 뭐 이메일이나 전화 다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예, 연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전 사업 설명회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장에서 다시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